탈무드는 우리에게 묻는다.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이겼는가?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탈무드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이토록 높이 평가받고 있는 걸까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탈무드는 이렇게 묻는다.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결하지만 심오하다. 자신을 이기는 자이다. 이 단순한 문장 속에는 인간 존재의 핵심이 담겨 있다. 세상에는 온갖 유혹과 시험이 존재한다. 분노, 욕망, 나태함,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우리를 연약한 방향으로 이끈다. 진정한 강함은 이러한 내면의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선다.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인식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능력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약점을 외면하고 그것을 타인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용기를 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시작이다. 탈무드는 말한다.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가슴 속에 머문다. 분노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다.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의 이성은 흐려지고 판단력은 무뎌진다. 분노는 타인을 다치게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이며 그 순간 그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경험한다.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충동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다시 잠에 들고 싶은 욕망과 하루를 부지런히 시작하려는 의지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사소해 보이는 이 선택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만든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는 우리를 한층 더 강하게 만든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자이고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자이다.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삶의 실천적 지혜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우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이길 수 있을까? 첫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그것을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곤 한다. 그러나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다. 둘째,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두 개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하나는 우리를 게으름과 두려움으로 이끄는 목소리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를 성장과 변화로 이끄는 목소리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두 번째 목소리에 충실하는 것이다. 셋째, 작은 승리들을 쌓아가야 한다. 자신과의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진다. 강한 사람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욕망과 두려움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용서할 줄 알며 동시에 그것을 통해 성장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탈무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킨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정복한 장군보다 강하다. 내면의 적을 물리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외부의 승리는 일시적이지만 내면의 승리는 영원하다. 진정한 강함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이겼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를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더 자유로운 존재로 이끌어줄 것이다.
부자는 누구인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높은 지위. 사람들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낀다. 그러나 탈무드는 우리에게 질문한다. 부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대답한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이다. 이 단순한 문장은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뒤흔드는 진리의 메시지다. 부유함이란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만족의 깊이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부자는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속삭인다. 광고와 미디어는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할 때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만족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부유함을 느낄 수 있다. 만족은 마음의 상태이며 소유의 크기와는 무관하다. 탈무드는 말한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초월한 마음의 풍요를 의미한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결핍의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데 있다. 우리가 만족을 배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감사의 힘. 만족은 감사에서 시작된다. 감사는 삶의 가장 단순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오늘 아침의 따뜻한 햇살, 친구의 웃음소리,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평범한 축복들을 당연하게 여긴다. 감사는 우리를 현재로 끌어오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한다. 탈무드는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감사는 마음의 불을 채우는 열쇠이다. 이는 물질적으로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부유하다는 의미다. 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전히 빈곤하다. 우리는 삶의 속도에 쫓겨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간다. 만족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손에 든 작은 빵 한 조각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로워진다. 욕망의 끝은 어디에 있는가?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한다. 욕망의 끝은 없다.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러나 그 욕망이 지나치면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며 불행에 빠진다. 더 큰 집을 얻으면 더 비싼 집을 원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 그보다 더 높은 자리를 갈망한다. 욕망은 우리의 삶을 전진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된다. 만족은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히 다스리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욕망에서 해방될 수 있다. 진정한 부자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서 충분함을 느끼며 그것으로 행복을 창조한다. 소유의 많고 적음은 부자의 기준이 아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충분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면의 풍요. 부유함은 마음의 문제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무한한 풍요를 품고 있다. 그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의 삶은 현재의 순간으로 충만하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삶의 간단한 진리를 가르친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통째로 소유한 사람이다. 이는 단순히 철학적 이상이 아니다. 이는 실천 가능한 삶의 방식이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다. 그는 자신의 삶을 비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길을 걸으며 자신의 고유한 삶을 축복으로 여긴다.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에서 온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행복은 우리 손에 잡힐 수도 멀리 달아날 수도 있다. 부유함이란 단순히 소유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탈무드는 이렇게 상기시킨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하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눈을 떠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라. 우리 삶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소유물은 사라질 수 있고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 그의 부유함은 외부에서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탈무드가 전하는 마지막 교훈. 탈무드는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심오한 지혜를 준다. 부유함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끊임없이 갈증을 느낀다. 그러나 내면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은 이미 그 갈증에서 해방되었다. 삶은 늘 우리를 시험한다. 더 많은 것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분함을 느낀다. 그러니 오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당신은 이미 부유하다. 당신이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진정한 부자의 길이다.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아라.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바깥을 향한다. 우리는 타인의 말과 행동,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러나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친다.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 삶을 통찰하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 비난은 쉬운 길이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데 익숙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한다. 그러나 비난의 시선은 곧장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비난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비난의 칼날은 상대를 향하지만 그 끝은 결국 자신을 찌른다. 비난의 함정. 비난은 왜 이토록 우리를 유혹하는가? 그것은 자신을 직면하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도피처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결점을 바라보기란 어렵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려는 과정은 아프고 불편하다. 그러나 타인의 결점에 주목하는 것은 쉽다. 우리는 타인의 단점을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잊으려 한다. 그러나 비난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타인을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난은 우리를 더 깊은 불만과 불안 속으로 끌어들인다. 비난은 스스로를 올바르게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거울을 흐리게 하고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지 못하게 한다. 탈무드는 이렇게 묻는다. 너는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작은 실수에는 민감하지만 자신의 커다란 결점에는 둔감하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과연 이 상황에서 올바른가?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탈무드는 우리에게 자기 반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기 반성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다. 자기 반성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성장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타인을 쉽게 비난하지 않는다. 그는 타인의 실수를 이해하고 그 실수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다. 타인의 결점은 결국 우리의 결점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 거울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용서와 이해의 힘.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용서와 이해의 힘을 배운다. 그는 타인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비난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인간적 고뇌와 연약함을 본다. 그는 타인의 실수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로 인해 더 큰 연민과 이해를 품는다. 탈무드는 말한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그가 걸어온 길을 걸어보라. 이는 단순히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라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삶을 깊이 공감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고유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 비난보다는 이해를, 판단보다는 연민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깊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비난 대신 행동으로 변화하라. 비난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문제를 지적할 뿐 해결하지는 못한다. 비난 대신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반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는 타인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 나는 과연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가? 나는 그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비난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된다. 마음의 평화는 비난을 멈추는 데서 시작된다. 비난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비난은 우리를 타인과 비교하게 하고 끊임없는 갈등 속으로 빠뜨린다. 그러나 비난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비교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개선하기 위한 길을 걷는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는다. 너는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았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한다. 마지막 교훈. 탈무드는 말한다. 너의 내면을 살펴라.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를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에서 결점을 찾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구하며 그 답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간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든다. 그러니 오늘 자신을 돌아보라.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라. 그것이 비난을 멈추고 사랑과 이해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탈무드의 가르침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다. 너의 내면을 살펴라. 라는 질문은 우리가 매일 스스로 성찰하게 하고 나아갈 길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다.